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땅땅 무슨 땅입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갖는 곳이 마용성 중에서 성동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을 다 뒤져가지고 성동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금호동과 옥수동에서 아파트 전문으로 중개를 하고 있는 가나부동산 대표 김세준이라고 합니다. 네, 김세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매물이 있느냐, 매수와 매도세의 힘겨루기는 어떻느냐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금호 옥수 쪽 분위기 어떤가요? 매도자의 완전한 우위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매물은 거의 말라있는 상태고 진행되는 매물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매물이 진행되더라도 이제 갈 곳을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아파트가 고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현금을 쥐시는 분들보다는 새로운 이제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쪽도 이제 매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진행되는 매물은 광고상에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호 옥수 쪽에 갭 투자로 사고 싶다. 내가 돈을 얼마 정도 쥐고 있어야 되나요? 아파트별로 다를 것 같지만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 한 14억 이상은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저렴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선에서 거래 가능합니다. 아, 내가 현금 8억 정도를 쥐고 있으면은 성동구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대장 같은 경우는 13억? 14억 이상은 들고 14억 있어야 이상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지도상에서 봤을 때 이쪽이 네. 이제 강남이잖아요. 네. 강남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옥수, 금호, 약수로 연결되는 이 라인 때문에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 약수동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마포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더 좋은 입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마포랑 금호, 옥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성동구에서 중개를 했고 성동구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약간의 편애가 있다는 아, 솔직히 네, 진짜로 편애가 네, 있을 네.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마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와 도심 쪽을 접근하긴 좋아요. 여의도? 하지만 네. 강남 쪽을 접근하기는 조금 많이 힘들거든요. 특히 그 출퇴근길에 하행선이라고 하죠. 88대로 하행선으로 마포 쪽에서 강남 쪽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아, 힘들죠. 네, 그쪽이 굉장히 막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네.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행선으로 출퇴근길에 가실 때 여의도도 생각보다 가까워요. 아, 네. 그래서 도심과 여의도와 강남 모두 3대 업무지구죠. 그곳을 모두 30분 안에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마포보다는 옥수가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왕이면 이제 상급지를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강남, 여의도, 동부, 이촌동, 잠실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옥수가 탑인가요? 네, 현재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는 옥수동이 탑입니다. 매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중개사님께 매매 거래 연락하실 분들은 요 위쪽에 중개사님 전화번호 있으니까 뭐 24시간 통화 가능하죠? 언제든지 통화 네, 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좋은 매물로 소개를 해주실 거고 땅땅 무슨 땅 보고 전화했다고 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당연히 혜택 드려야죠. 네, 혜택이 뭔가요?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어떤 혜택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매물 소개시켜 주시는 게 가장 큰 혜택이겠죠. 아까 대장이라고 말씀하신 금호역 앞에 있는 이 아파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옥수파크리스 아파트예요. 네. 지금 이편한 세상 이제 옥수파크리스 아파트고 대림에서 건설지었고요. 2,000세대 정도의 대단지 아파트고 금호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금호역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네. 지금 84 기준으로 시세는요? 84 기준으로 시세는 27억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7억. 아, 엄청 올랐네요, 진짜. 최근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는 게 맞나요? 지금 들어가셔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현금 가치가 떨어지냐 올라가냐 그리고 아파트의 공급량이 부족하냐를 보셔야 되는데 현재 서울 시내는 아파트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과정에서 돈은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22년도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22년도 때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게 그때는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돈이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은 풀리면서 공급량은 뭐 특별하게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꾸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항상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항상 실패를 했었습니다. 옥수파크힐스에 그러면 매매 물건은 몇 개인데 살려는 사람은 몇 명이냐? 사실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있다. 매매 매물이 신규로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했듯이 아파트가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고 대부분 이걸 팔고 강남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번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그 나올 만한 매물들은 더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매수가 10명이고 매도가 10명이어서 가격이 관망세로 가고 물가 상승 정도 움직인다. 이런다고 쳤을 때 네. 옥수 파크힐스는 지금 몇 대 몇입니까? 7대 3 정도라고 매도자 우위가 있습니다. 매도 매물이 3. 네. 매수가 7입니다. 매수가 7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 네.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아파트 10억 언더로는 어디가 있을까요? 10억 언더로 추천하자면 일단 두산 아파트가 있겠고요. 부산 아파트 지도에서 보니까 금호역 바로 앞이네요. 굉장히 좋은데요? 네, 금호역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 옥수동 금호동 지역은 기본적으로 산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윗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보로 이용하신다면 조금 언덕길을 조금 감안하셔야 되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매물이 있나요? 매물이가 없습니다.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하다가 재건축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거든요. 네. 지금 저번 주에 안전진단이 빠르게 들어갔고 네. 안전진단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가지고 리모델링으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역 근처에 있는 곳들을 준주거까지 상향시킬 수 있도록 했거든요. 네. 최근에 수익성이 담보되기 시작하면서 재건축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고 빠르게 진행 중이고요. 네, 두산 아파트 매물 나오면은 땅땅 무슨 땅 구독자에게 먼저 소개시켜 주시는 거 제일 알고 먼저 계시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위에 김세준 대표님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두산 아파트 매물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역세권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네. 롯데 아파트도 있거든요. 네. 세대수는 작아 보이지만 입지가 정말 좋은데요. 입지는 굉장히 훌륭하죠. 1번, 2번, 3번, 4번 출구가 있어요. 금호역이. 네. 그중에서 1번, 3번, 4번은 이제 언덕길이에요. 산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아, 네. 유일하게 2번 출구만 이제 평지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지로 금호역까지 2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훌륭한 아파트죠. 그럼 여기 궁금한 거는 이 롯데 아파트 평형대랑 호가 그리고 실거래가가 좀 궁금합니다. 롯데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실거래가는 15억까지 지켰고요. 평형대는 이제 33평형 단일 평형입니다. 현재 이제 매물 같은 경우 수리 잘 된 매물이 15억 3천에서 16억 선에서 지금 거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갭 투자한다고 그러면 내 돈 얼마 있어야 돼요? 전세를 저희가 한번 맞춰본 적이 있어요. 맞춰본 적이 있는데 그 대출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6억 5천이면 손님들이 충분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8억 5천에서 9억 선이면 안전하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억 5천에서 9억이면은 2번 출구 초역세권인 금호 롯데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갑자기 이거 궁금한 건데 네. 이 옥수 금호동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계세요? 보통 대부분들이 흔히 말하는 고소득층 분들이세요. 대부분 이제 강남과 도심에 있는 이제 대기업들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교대역에 있는 이제 법원을 다니시는 검사나 변호사분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김앤장이 위쪽으로 이제 그 광화문 쪽으로 이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김앤장 변호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서울대 병원이 가깝다 보니까 서울대 병원 의사분들도 많이 계세요. 거의 한 집 건너 의사일 정도로 굉장히 의사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아, 네. 저번에 제가 임장 가서 이 주차장을 둘러봤는데 고급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처음 보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수입이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구나, 전문직 분들. 지금 이렇게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마포는 원도심 한양권, 여의도, 네. 옥수 금호는 원도심 한양권, 강남, 용산, 성수. 아,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마포보다는 조금 급지가 위에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최근에 이제 용산도 이제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올 거고요. 네네. 성수동도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들어올 거고요. 네. 추가적인 일자리도 생성되면서 주변이 다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로 압구정동까지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한다면 옥수동의 입지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놓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나 10억 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두산, 네. 그리고 볼 수 있는 게 롯데, 네. 또 볼 수 있는 게 어디죠? 금호 대우 아파트 25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 아래에 있는 금호 대우 아파트 25평이요. 네. 매매가랑 전세 갭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매매가 같은 경우 14억 5천에서 15억 5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전세가는 이제 수리 정도에 따라 많이 달라요. 아무래도 20년 이상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리 정도에 따라 좀 차별화가 있고요. 네. 한 전세는 한 5억에서 6억 선으로 갭은 한 8억 5천에서 한
10억 선 수리 정도에 따라서 동호수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 10억 언더. 또 브라운스톤 1, 2차 아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브라운스톤이라고 하면은 금호역 바로 앞에 있는데 네. 아 여기 또 입지가 기가 막힌데요. 롯데 아파트의 조금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구조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브라운스톤 1, 2차 아파트가 실입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고 세대수가 작지만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내부를 네. 들어오시면 최근에 놀이터도 새로 만들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요거 브라운스톤 사면은 돈이 될까요? 무조건. 무조건? 네, 무조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옥수파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크다 보니까 단지수가 좀 크다 보니까 천천히 우상향한다고 본다면 브라운스톤 아파트는 옥수파크리스가 쉴 때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 파크힐스가 쉴 때. 네, 파크리스가 쉴 때 올라가는데 브라운스톤도 이제 33평형 단일평형이거든요. 네. 옥수파크리스 25평하고 입지가 거의 항상 가격대가 거의 달라붙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 이제 옥수파크리스가 쉬지 않고 올라가다 보니까 브라운스톤이 못 올라가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2주 만에 끌어올리더라고요.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거래량 6건만으로 가격대가 2억 호가가 올라갔습니다. 호가가 2억 올라갔다고요? 네. 그러면은 동네마다 올라가는 호가의 이 스텝이 있잖아요. 네. 스텝한테 어떤 동네는 1,000만 원 단위로 올라가고 어떤 동네는 1억 단위로도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 브라운스톤이나 파크힐스 이런 곳은 얼마 단위로 올라갑니까 가격이? 파크힐스 같은 경우에 워낙 가격대가 크다 보니까 한 네. 5천선 단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브라운스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운스톤도 5천선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요. 5천선. 네, 롯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 3천선으로 단위가 뛰더라고요. 3천선. 네.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옥수 금호의 정말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난이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투자하면은 네. 3년, 4년 후 시세 변동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옥수 파크리스 같은 경우는 25평 기준으로 네. 이 동네는 사실 25평 선도가 굉장히 높은 동네예요. 30평대보다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20평대가 항상 먼저 가격을 튀어 오르고 그 다음에 33평이 따라가는 추세를 많이 보이는데 네. 25평 기준으로 말하자면 옥수파크리스가 지금 한 22억 5천에서 한 23억 5천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2, 3년 뒤라면 제 개인적인 바램을 더해가지고 네. 바램을 더하는 이유는 뭐죠? 여기까지. 네, 바램을 더해가지고 20억 후반대는 무난하게 볼 수 있다고 25 보고 있습니다. 후반대면 그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데. 무조건 들어가야죠. 가능하다면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오른쪽 상단에 김세준 대표님 연락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느냐? 물건이 있냐, 살 게 있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있나요, 살 게? 지금 현재 매물이 조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매물이 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거래 가능한 매물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남쪽으로 와서 이제 옥수역 주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옥수 삼성 아파트는 어때요? 옥수 삼성 아파트 굉장히 좋죠. 네. 이 지역에서 보통 이제 거래되는 순서를 본다면 옥수 파크리스가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고요. 파크리스가 먼저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옥수 레미안 리버젠이 그 다음 따라 올라가게 네, 됩니다. 레미안이요.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이제 옥수 삼성 아파트고요. 그 다음이 삼성이에요? 네, 옥수 삼성 아파트가 그 다음으로 따라갑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호 대우 아파트가 따라가게 되고요. 아, 이게 순서가 있군요. 네, 그 다음에 두산 아파트가 마지막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브라운스톤과 롯데 아파트가 이제 시세를 맞추게 되죠. 그러면은 이 숫자가 낮은 쪽 1번, 2번, 3번 이쪽을 먼저 투자해야 되는 거고 4, 5, 6번은 안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단 1번이 올라가면 2번이 따라가고 2번이 올라가면 3번이 또 키 맞추기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투자하는 시점에서 어디가 얼만큼 올랐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1번을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으시고요. 2번이나 3번을 미리 선점하는 것도 매수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궁금합니다. 옥수 약수를 투자하러 갔는데 네. 매물이 없어. 그래서 마포나 흑석, 신길뉴타운을 보러 가는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매물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열심히 해봐야죠. 최선을 다해봐야죠. 아니 한없이 기다릴 순 없잖아요.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네. 마포 뭐 흑석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잡으셔도 무방하십니다. 참 무방한가요? 사실은 이제 서울시 전역으로 지금 매수세가 번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이시든 이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있는데요. 네.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지금 현금을 들고 있으면 현금이 계속 풀리고 있고 현금 가치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라도 잡으시는 게 우선적으로 뭐라도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옥수 금호를 파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대부분 이제 여기를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파시는 분들은 없고요. 네. 용산으로 가시거나 성수로 가시거나 아니면 용산? 개포동이나 강남 쪽으로 많이 강남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럼 매물이 팔고 이사 가실 분의 매물이 나오겠네요. 옥수를 그냥 지금 현금화 하시려는 분은 없을 테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팔고 이제 이동하시려는 분이고 간혹 그런 매물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정부 정책이 좀 바뀌다 보니까 종부세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는 일부 이제 한 매물은 정리하시려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요 하여튼 라인을 잘 타야 되잖아요. 네. 옥수 금호 라인을 잘 타고 올라가면은 이쪽에 약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곳이 약수 하이츠랑 남산타운입니다.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네.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투자금이 좀 적게 들기도 하고 그리고 더블 역세권에다가 또 강남 광화문 가깝잖아요. 이쪽도. 네. 네, 그런 거 같은데 이쪽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호역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제 금호역 인근에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서 정말 그 조용하고 오직 주거지역의 그 모든 것을 좀 몰빵한 지역이라고 보신다면 네. 약수동부터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권이라든지 같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고요. 생각하면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주변에 좀 인프라를 조금 상권 인프라를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0세대 대단지 아파트예요. 이제 동별로 조금 가격이 많이 상이하고요. 3호선 인근은 사실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이 3호선 쪽에 있는 곳들이 대부분 임대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고개 역은 조금 접근성이 좋지만 약수역 접근성은 좀 힘든 동들이 많고요. 남산타운 아파트도 대단지 아파트고 입지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쪽은 임대동이 많군요. 약수 네, 쪽은. 아래쪽으로 임대동이 많습니다. 아, 요런 게 또 있구나. 남산타운이 워낙 대단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재건축이 돼서 7,000세대 이상 돼버리면은 강북에 완전 랜드마크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시는 거죠?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마포랑 옥수 비교했을 때 네. 옥수 쪽에다가 또 네. 1점을 더 주셨잖아요. 네, 옥수랑 강남 수서 어떠세요? 수서가 좋습니다. 수서가 좋나요? 네. 옥수동은 강남이 없으면 옥수동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강남은 옥수동이 없어도 강남이거든요. 아. 우선적으로 강남이 우선되는 게 맞고요. 네. 사실 마포랑 아까 비교했을 때 옥수동 지역이 가격 탄력적인 면에서 또 오르는 시점에 대해서 먼저 오르고 더 많이 오른다는 거지 직장이 여의도야 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옥수를 안 하시고 마포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수서인데요, 수서? 수서는 일단은 옥수동 지역에 약간의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네. 초등학교 학군까지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만 중학교 학교부터는 조금 아쉬움이 좀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물론 점점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겠지만 순수하게 학군만 본다면 중고등학교 학군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통하기 쉬운 편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직 강남 수서 지역을 따라가긴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옥수, 금호, vs 흑석동. 옥수금호가 낫다고 봅니다. 흑석동 한강변이고 여의도 가깝고 9호선 강남 가깝고 괜찮은데요? 흑석동도 이제 여의도 가깝고 강남도 가깝지만 일단은 네네. 우리가 업무지구의 순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순위는 일단은 강남이 가장 큰 업무지구고요.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구도심 업무지구입니다. 네. 아무래도 일자리가 가장 많은 두 곳을 품고 있는 옥수동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흑석동 같은 경우 역으로 이동할 때는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네네. 만약에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저 현충원 요길. 이 길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막히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2-3시에도 막히는 길이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나 진짜 어려운 거 여기에 노량진 뉴타운 네. 9,500세대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들이 쭉 들어온단 말이죠. 올라가면 용산 바로 옆에 여의도
9호선 타면 강남, 9호선 타면 마곡, vs 옥수 금호. 어느 순간에는 노량진이 한순간 앞서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제 압구정이 개발이 완료되고 네. 용산도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특히 한남동 같은 경우 개발이 완료되고 네. 성수동이 개발이 완료되면 금호 옥수동도 자체적으로 개발할 곳들이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그 텀에 잠깐 이제 노량진이 앞서갈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개발까지 완료된다면 옥수동이 그때는 앞서갈 거라고 보고 장기 있습니다. 투자는 옥수를 봐라.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여쭤볼게요. 옥수 금호 vs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납니다. 이거 무서운 분들 많이 살아요 여기. 잠실입니다. 잠실이에요? 잠실 왜요? 강남 3구라? 네, 강남 일단은 옥수동 같은 경우 강남의 대체 지역으로서 가장 좋은 곳이지 뭐 강남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은 곳은 아닙니다. 아. 네, 그 부분은 명확하고요. 옥수동의 지역의 수요자들은 명확해요. 네. 지금 내가 당장 강남으로 갈 여유는 없는데 네. 일단 현금을 어딘가에는 묶어놔야 돼. 지금 현금을 들고 있다가는 내 임금이 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네. 당장 이제 묶어둘 곳이 필요한 분들이 처음으로 선택하는 게 옥수 지역이고요. 네. 옥수동 지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강남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다. 교두보. 네, 강남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강남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옥수동을 먼저 잡아두면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강남이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1, 2주 내로 옥수동이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 오르고도 한 달 동안 자기 집이 안 팔려서 이동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갭은 점점 벌어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이 올라갈 때 바로바로 반응해주면서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강남으로 가기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때부터 해서 그러면 이 옥수동, 약수동에서 몇 년을 하신 거예요? 부동산을? 부모님께서 한 30년 정도 하셨습니다. 30년이요? 네, 한 지역에서 30년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이쪽에 뭐 모르는 게 없겠네요. 물건 제일 많겠네요. 맞습니까? 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치 좀 설명해 주세요. 금호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타벅스랑 파리바게뜨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3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가나부동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부동산이고요. 전화번호는 이 우측 위에다 제가 적어 드렸으니까 옥수, 금호, 약수 이쪽에 뭐 매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김세준 대표님께 전화하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또 좋은 매물 소개시켜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개인 PR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네.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네. 시간상 1분 정도 드릴게요. 저희 가나부동산은 30년 동안 옥수 금호 지역에서 한 곳에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옥수동 금호동 지역에서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이 지역 아파트들 모두 살아봤거든요. 실제로 실거주한 입장에서 고객분들이 이 아파트가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매물, 급매물 뭐 이런 게 있나요?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옥수, 약수, 금호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가나부동산에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드리면 나와주실 거죠? 언제든지 초대해 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